자, 17페이지 한번 봅시다. 키 14. 자, 지적정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어려워요, 또. 자꾸 외우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죠. 자, 메모란에다 한번 우리가 크게 이런 틀을 밥상을 한번 차려놔봐요. 자, 지적정리예요. 지적정리는 그러면 이렇게 두 개로 나눠봐요. 자, 이렇게 이제 테이블을 챙겨 놓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적정리에서 이렇게. 자, 지적정리는 사실관계 정리와 권리관계 정리 똑같아요. 정정과 관련돼서. 자, 사실관계 정리. 그 다음에 무슨 관계죠? 권리관계. 자, 사실관계 정리는 누가 힘쓸까요? 여기가 힘쓰죠. 지적소관청이. 이제 많이 실력 붙었네요. 뭘 중심으로 하죠? 대장을 중심으로. 그렇죠. 자, 권리관계 정리는 누가 할까요? 이게 등기관이거든. 등기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등기관이 하는 거예요. 등기관. 자, 등기소 등기관이 하는 거죠. 등기소 등기관.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뭘 중심으로 할까요? 등기부. 이렇게 해서 항상 자, 사실관계 정리는 지적소관청이 대장을 중심으로, 권리관계 정리는 등기소 등기관이 뭘 중심으로? 등기부를 중심으로. 그러면 공통점이 있죠.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뭐 밑에 무슨 베이스를 깔고 갈까요? 사실관계야, 사실. 그러면 여기 대장도 무슨 관계예요? 사실.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요. 우리가 이제 A가 나왔다. 그러면 뭐예요? 앞에 A가 나오면 A-A2-가 나와야 돼. 그렇잖아요. 자, B가 나오면 B-B2-가 나와야 돼. 2-. 그러면 A가 나왔는데 B-가 나오면 X다 오다. X가 돼. 그러면 사실관계 정리는 이쪽으로 빠지면 X가 되는 거야. 어디로 빠져야 돼? 지적소관청. 이렇게 잡아야 돼. 자, 그럼 저희가 그러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샘플 하나 잡았듯이 그러면 제일 만만한 게 이걸 하나 잡아봐요. 무슨 변경을 하나 잡아봐요. 지목 변경. 자, 지목 변경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누가? 지적소관청이 뭘 중심으로? 대장을 중심으로. 그렇죠. 그러면 대장을 중심으로 하니까 이렇게 이제 뭐예요? 이렇게 등기부가 곤치게 되죠. 이걸 무슨 촉탁이라고 그래? 그렇죠. 등기 촉탁이야. 자, 이번에는 보면 소유자가 변경이 돼요. 그러면 소유자가 변경이 됐다. 그러면 소유자 변경 권리의 사실이 권리죠.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빠지죠. 그러면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네요. 요거는 그러면 자, 뭐예요? 자, 선등기 후 대장이 되죠. 그래서 상호 일치시키는 제도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랬죠? 또 까먹었네.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자,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를 간단하게 뭐라고 그랬어요? 자, 그렇죠. 등기 필통지다. 등기를 마쳤다고 통지해줘요. 그래서 상호 일치시키는 제도가 필요하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게 이제 테마들이 하나 나오네. 그래서 등기 촉탁, 올해 출제 가능성이 있고요. 등기 촉탁이 또 출제 가능성이 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정리해 줄 거. 그러면 지적소관청과 등기소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예요? 저 사이에 직권이라고 써놔요. 직권. 얘가 정리해주면 직권 정리가 돼요. 얘가 등기해주면 무슨 등기가 될까요? 직권 등기가 되거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직권과 관련돼서 그러면 직권은 뭐예요? 소유자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통지가 발생하고요. 그러면 직권하고 친하지 않는 애가 누굴까요? 그렇죠. 이해관계인. 이런 관계의 시스템이 머리 구조에 형성이 돼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아주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요 관계 속의 지적정리를 우리가 하게 되고요. 그러면 선생님 올해 이제 찍어주세요. 그러면 지적정리 자체는 올해 안 나와. 작년에 2.5점짜리. 작년에는 요 전체를 별표 5개를 했거든요. 올해는 뭐가 나올까요? 이 통지 시기하고 요 등기 촉탁이 뭉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통지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통지 시기야. 자, 통지 시기에다 초점을 우리가 맞춰 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자기 머릿속에 딱 그려놔요. 구상을 그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그럼 봐봐요.
자, 신규 등록. 그러면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개념 잡았으니까 봐봐요. 분할. 나머지는 이제 활용해 먹어보자고요. 분할은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해야 안 해요. 하죠. 이제 머리가 다 이제 부팅이 된 거예요. 예열이 된 거예요. 분할은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한다. 합병은 하죠. 합병도. 신규 등록은 안 하죠. 왜? 대장도 없고 등기부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 사유에서 뭐다? 제외.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라고. 그러면 이제 요 관계를 속에서 이제 지적 정리 올라가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 정리를. 그럼 앞으로 정리할 때 항상 문제를 풀 때 사실관계는 뒤에 지적 소관청이 달라붙어야 돼요. 그래서 선대장 후 등기 무슨 촉탁 등기 촉탁. 자, 권리관계 정리는 선등기 후 대장 뭐라고 그랬어요?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간단하게 하면 등기 필통지다. 그럼. 자, 그러면 거기 이제 올라가서 이제 가로 1번부터 정리해 보자고. 자, 토지이동의 경우 토지이동 줄쳐놔봐요. 그러면 토지이동은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이죠. 그러면 뒤에도 뭐가 나오죠? 사실이 나와야죠. 그럼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토지이동이 들어가겠네. 그러면 토지이동의 경우 토지이동 정리 계리서를 작성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게 자주. 그러면 봐봐요. 우리 19회 때 봐봐요. 토지이동이 있는 경우 소유자 정리 계리서를 작성한다. 어때? X. 앞에가 권리면 뒤에도 권리가 나와야 되고요. 앞에가 사실이면 뒤에도 뭐가 나와야 돼? 사실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2번에 가볼까요? 소유자 변동 줄쳐놔봐요. 소유자 변동. 권리의 사실이에요. 권리. 그럼 뒤에 뭐가 들어갈까요? 소유자. 그래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자꾸 끌어내야 돼. 근데 이게 지문에 나타날 때 잘 등장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앞에가 사실이면 뒤에도 사실, 앞에도 권리면 권리가 나와야 된다는 걸, 그걸 머릿속에 완전 부팅을 해놔야 돼요. 자, 가로 1번에 이제 소유자 정리. 작년에 요 5개 지문이 나왔거든. 그대로 출제가 됐거든. 그러면 요건 이제 정리해 봅시다. 자,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가로 안의 변경사항은 등기 간서 줄쳐라 봐요. 그러면 등기 간서 가지고 힌트를 얻어야 돼. 자, 그럼 봐봐요. 여기 등기 간서죠. 등기 간서. 그러면 앞에가 뭐가 나와있죠? 권리가 나와야 되죠. 그럼 그 앞에 뭐가 들어갈까요? 소유자. 그렇죠. 소유자. 자, 그러면 요 지문은 이렇게 곤지면 틀려요. 봐봐요. 자, 그러면 등기 간서가 따라 붙었는데 토지 표시 사항은 등기서 이러면 틀린다라는 거야. 토지의 표시는 누가 따라 붙을까요? 지적 소관청. 그러니까 자, 토지 소유자 변경 사항은 등기 간서. 그러면 이제 뒤에 가서 줄 한번 꺼놔봐요. 등기 필 통지서에서 등 동그라미. 등기 필정에서 등 동그라미. 등기 사항 증명에서 등 동그라미. 등기 전산 정보 자료에서 등 동그라미. 따라서 정리한다. 그러면 봐봐요. 앞에가 그러면 권리관계니까 뒤에도 권리관계. 등 이렇게 빠져야 돼요. 근데 다만 동그라미. 자, 다만 신규 등록은 소유자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토지 소유자도 누가 직접 조사 등록해? 지적소관청이.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그러면 그 지적소관청을 뭐로 장난칠까요? 시도지사로 장난을 친다고. 그러니까 1번 지문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포인트를 잡아달라는 거 부탁드리고요. 자, 이번엔 2번. 국유재산법에 따른 총괄청이나 중앙관세장이 소유자 없는을 집어넣어요. 소유자 없는. 소유자가 없는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느냐? 자,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는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써놔요. 아니한 경우에만 뭐 할 수 있다? 등록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요 2번은 자주 출제되지는 않지만 거기 가로 안이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자, 3번에 등기부에 적혀 있는 줄 쳐놔봐요. 등기부에 적혀 있는. 그러면 거기 토지에 뭐가 들어가느냐? 뭐가 들어갈까요? 토지의 표시가 들어가. 토지의 표시. 그러면 요거는 무슨 이야기냐? 여기 한번 들어봐요. 이거는 이해하면 금방 나와요. 봐봐요. 자,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의 표시. 그러면 등기에 있는 토지의 표시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이죠.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요 등기소에 와서 등기부, 요 토지의 표시를 고칠 수 있어 없어? 없죠. 왜냐하면 등기부는 얘가 증정을 해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그럼 뭐라고 통지해 줄까요? 지적소관청이 대장의 토지의 표시와 등기부의 토지의 표시가 불일치하니까 불법 통지를 해주게 돼 있어요. 야, 불일치하니까 곤쳐라. 이렇게 누구한테 통지해줘요? 등기관한테. 그러면 거기 토지의 표시가
지적 공부가 일치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를 정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다라는 걸 집어넣고 이 경우 토지의 표시와 지적 공부가 일치하지 않은 사실을 관할 등기관세 그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가요? 통지, 그렇죠? 통지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써놔요. 무슨 통지? 불법 통지라고 써놔요. 근데 올해도 요 지문에서는 올해 또 우리 형님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독자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볼래? 무슨 통지? 불법 통지. 그러면 여기에다 문제를 하나 만들어놔요. 불법 통지 이렇게 봐요. 이렇게 써놔봐요. 잠정 불법 통지 대상인 것을 골라라. 그러면 여기 앞으로 이제 하살표를 해놔봐요. 여기 앞에다 무슨 표시? 토지의 표시. 거기에다 하살표를 해놔봐요. 토지의 표시. 아까 토지의 표시 써놨죠. 자, 토지의 표시에다 하살표 놨어요. 아까 토지의 표시 맨 앞에 있잖아요. 토지의 표시. 등기부에 적혀있는 토지의 표시. 거기에다 하살표를 해놔봐요. 그러면 요거는 상당히 독자적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요. 봐봐요. 잠정 불법 통지 대상인 것은 이렇게 나왔죠. 그럼 무슨 표시를 골라라? 토지의 표시. 뭐가 있어요? 또 까먹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걸 고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독자적 문제로 나오면 잠정 불법 통지 대상인 것을 골라라, 대상인 것을 골라라, 대상이 아닌 것을 골라라 할 때 자주 출제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독자적 문제가 하나 나올 수 있다고. 그럼 봐봐요. 불법 통지 대상인 것을 골라라. 무슨 표시를 골라라?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는 뭐가 있는데?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걸 고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독자적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작년에 출제가 됐지만은. 자, 그러면 이제 완성시켜 볼까요? 등기부에 적혀있는 무슨 표시가? 토지의 표시가 지적 공부와 일치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이 경우 토지의 표시와 지적 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한 사실을 관할 등기관세에 뭐 해야 된다? 통지해야 된다. 이게 무슨 통지? 불법 통지야. 자, 이번에는 4번입니다. 지적소환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줄 쳐놔봐요. 지적소환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기에다 줄 쳐놓고 4번 앞에다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어요? 의심이라고 써요. 누가 의심을 했죠? 지적소환청이 의심을 했어. 자, 의심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설명 들어봐요. 이제 설명을 듣고 지적소환청이 의심을 해서 어디로 왔어요? 지적소환청이 등기소에 왔어. 등기소에 와서 등기부를 조사 확인해 봤더니 명백히 다르더라 이거야. 다시 돌아왔어요. 읽어봐요. 직권. 그러면 이제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고. 자, 그러면 지적소환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등기관서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등기부와 부동산 등기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 확인해야 되며 일치하지 않은 사항을 발견하면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등기관세에서 정한 등기 전산 정보에 따라 지적 공부를 거기 뭐가 들어갈까요?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자, 직권이 들어가고요. 거기에다 행강편을 닦아놔요.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잘라요. 자, 잘라놓고 이제 잘라놔요. 슬래시로 잘라놔요. 그리고 토지 소유자 줄 쳐놔봐요. 토지 소유자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죠. 그러면 권리에는 힘써 못 써? 못 써. 그럼 부탁조로 나와야 돼? 강제해야 돼? 부탁조로. 그럼 끝에 가서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이러면 틀려요. 끝에 그럼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다. 요 조문들이 그런 메리트가 있어요. 얼마나 재밌는 조문 구조인지 봐요. 왜 이렇게 조문들을 형성해놨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야. 지적소관청은 권리관계는 힘을 못 쓰거든. 그러니까 부탁조로 나와야 돼. 그러니까 강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틀렸어요? 맞았어요? 틀렸어. 그러면 끝에 뭐라고 써야 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써야 돼. 자, 그러면 동그라미 4번에 첫 칸에 뭐가 들어가요? 직권이 들어가고 두 번째 칸은 뭐가 들어갈까요? 요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자, 그러면 봐봐요. 지적소관청이 의심을 해서 등기소에 와서 등기부를 열람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몇 나라 돼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 그러면 지적사원청이 등기부서에 와서 등기부를 열람할 때마다 열람비 주세요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거기 5번의 끝에 수수료는 뭐다? 공짜, 무료로 한다. 무료라는 겁니다. 무료. 무효가 아니라 무료. 공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러면 대장과 등기부가 몇 하나 돼 있다? 이원화. 그러면 봐봐요. 지적정리와 관련돼서 소유자 정리, 그 5개 지문 중에 작년에 다 축제됐어. 다 축제된 지문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그러면 요 자료를 안 했느냐? 요 자료에서 별표 5개를 해줬거든. 근데 올해는 뭐예요? 몇 번에만 특히 신경을 써요. 3번. 동그라미 3번. 올해 만약에 시험에 어렵게 출제된다면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봐봐요. 다음 중 불법 통지 대상이 아닌 것, 긴 것 나올 수 있어. 그러면 불법 통지 대상인 거 아닌 거.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슨 표시를 골라라? 토지의 표시. 그거예요. 올해 포인트는 거기에다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포인트를 그렇게 두고 정리를 해 두셔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한번 봐볼래? 이제 그러면 올해 출제 예상 문제는 바로 뭐예요? 읽어봐요. 등기 촉탁 뭐예요? 통지 시기. 그러면 뒷페이지를 넘기니까 이제 그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등기 촉탁 및 통지. 올해 문제 하나 가르쳐주면 이 문제예요. 다음 중 나열한 것 중에서 등기 촉탁 및 지적 정리, 통지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 틀린 것. 올해 이게 예상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거기 키 15는 별표 3개를 딱 해놓고 자,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등기 촉탁. 그러면 등기 촉탁은 거기 가로 열고 이렇게 써놔요. 자, 사실관계의 변동이라고 써요. 사실관계의 변동. 그 옆에다. 자, 원칙이라고 써요. 원칙. 왜 원칙이라는 말을 쓸까요? 자, 신규 등록이 있잖아. 신규 등록은 사실관계의 변동이 있어도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에서 뭐게 제외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항상 사실관계의 변동 원칙입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여기 밑에다 써봐요. 경계가 있어. 경계는 등기부에 기록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그러니까 통지할 필요 없어요.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자, 좌표는 어때요? 좌표도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죠. 그러니까 좌표도 통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예요? 원칙이라는 말을 써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지난달 모의고사 한번 봐봐요. 4월달 레드라인. 자, 그럼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등기 촉탁은 소재, 지번, 지목, 소유자, 면적. 이때도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한다. 어때? X. 소유자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죠. 그때는 뭐예요? 등기 촉탁 사유에서 뭐 된다? 제외. 그죠? 자, 소유자는 무슨 관계 변동이니까? 권리 관계 변동이니까. 자, 그러면 거기 1번에다 그러면 1번 지문에 뭐가 들어갈까요? 1번 지문. 1번 지문. 자, 등기 촉탁은 국가가 누구를 위해서? 자기라고 써요. 또 자기. 자, 자기를 위해서 하는 등기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이 말은 등기 촉탁은 국가를 위해서 하는 등기로 보는 겁니다. 왜 이런 조문을 둘까요? 세금을 감면하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써요. 무슨 근거가 있죠? 면세 근거가 있게 돼. 면세 근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문을 둠으로써 국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 그러면 이 지문은 이렇게 나옵니다. 등기 촉탁은 국가가 토지 소유자를 위해서 하는 등기로 본다. 어때? X.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자기. 그렇죠. 자기. 자, 웬만하면 이제 자기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왜? 자기라고 했다가 옛날에 자기 그랬더니 예, 그래서 제가 호되게 당했어요. 자, 수업 시간에 자기 그랬더니 수강생이 갑자기 예, 그러는 거야. 예, 그래서 여기 자기. 그래도 여기는 뭐 자기. 어차피 자기. 그럼 그 자기를 위해서 하는 등기로 본다. 무슨 근거예요? 면세 근거. 자, 그럼 봐봐요. 그러면 요번에 봐봐요. 국가가 신도시를 발표하잖아요. 그러면 신도시를 발표하는 이유는 뭘까요? 서민들의 뭐 집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결론적으로는 이게 없어. 이게 뭔데? 돈이 없어. 그러면 신도시를 발표함으로써 세금을 확보할 수 있거든. 그래서 여기저기 뭐요? 의미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요번에 이제 세금 또 올리기 위해서 뭐 술값 올려야 안 올려요? 올리죠. 오는 서민들이 막 저항을 하잖아. 야, 서민들 소주 파는 것도 뭐예요? 소주도 마음대로 이제 양주 먹게 생겼어요. 소주값도 올려서. 그러니까 결론은 뭐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얼마나 국가가 불쌍합니까? 그렇죠? 돈이 없어서 지금 정책을 펼 수가 없는 거야.
복지. 그러니까 복지해서 뭐예요? 공짜로 막 돈을 퍼돌리니까 그러는 거야, 문제는. 그래서 이게 없어서 그래. 돈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럼 봐봐요. 집권대 그러면 세금, 이걸 두면 요거 조문이 없음으로써 국가는 세금을 내야 돼. 그러니까 요거 조문을 둠으로써 세금을 감면하는 근거가 돼. 무슨 근거? 면세 근거가 돼. 자, 그러면 이번에 등기 촉탁 상상에서 거기에다 가로 안에서 나요. 자주축기는 신규 등록은 제외다 포함이다. 제외. 자, 신규 등록이 들어가고요. 자, 3번은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지적공부 정리 후 찾아서요. 자, 통지 소유자에게 통지다 흥간편 딱 꺼놔봐요. 통지. 근데 요거 통지 사유에 대해서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 외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 밑에 통지 가로 열고 이렇게 써놔요. 통지는 왜 해줘요? 소유자가 모르니까 써요. 자, 소유자가 모르는 경우에 통지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소유자가 모르는 경우에 통지해주죠. 통지해준다라는 거야. 그러면 반대로 해석해봐요. 소유자가 알면 통지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28회 때 2.5점짜리 봐봐요. 담정 통지 대상이 아닌 걸 찾아라. 뭐 찾아라? 소유자가 알고 있는 것을 찾아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자가 알고 있는 게 대표적인 게 뭘까요? 소유자 신청. 소유자가 신청하면 통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가로 안에 봐봐요. 간단하지만 통지 사유와 관련돼서 직권 동그라미. 직권. 그럼 직권은 소유자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통지. 자, 사업시행자 줄 쳐놔봐요. 그럼 사업시행자가 신청하면 소유자 모르죠. 그러면 뭐 통지. 토지 소유자를 대의 동그라미. 그러면 통지 사유가 발생하죠. 대의도 뭐예요? 모르죠. 그러면 만약에 통지 대상이냐 아니냐. 그러면 통지 대상을 찾아라. 그럼 뭘 찾아요? 직권, 사업시행자, 대의 이렇게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에 통지 시기예요. 이 통지 시기가 올해 출제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그러면 기억에 토지 표시 동그라미, 토지 표시, 변경 등기 필요 동그라미. 그러면 결론 우리 한번 봅시다. 봐봐요. 토지 표시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이죠. 이제 체력이 고갈됐나 봐요. 이제. 그러면 기억 앞에다 등기 촉탁이라고 써봐요. 등기 촉탁. 자, 그러면 등기 촉탁이 필요한 경우라는 소리잖아, 이 말은. 그러면 등기 촉탁이 필요한 경우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 줄 쳐놓고 며칠이에요? 15일이야. 자, 이번에는 그러면 니은에 토지 표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겠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래. 이 말은 니은 앞에다 써놔요. 등기 촉탁이 불필요한 경우죠. 그러니까 등기소에 그러면 알려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지적공부 등록일 줄 쳐놓고 며칠? 7일. 그러면 여기 이제 통지 시기를 외워야 돼요. 사유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다시 까짓고 뒤져보면 등기 촉탁이 필요한 경우는 뭐예요? 15일.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며칠? 15일. 등기 촉탁이 불필요하죠. 그러면 등기 촉탁이 불필요하니까 지적공부 등록일로부터 며칠? 7일이라는 거야. 그냥 괜히 또 아무 생각 없이 봐봐요. 15일, 7일, 15일, 7일 이렇게 안 외우면 안 돼. 그러니까 등기 촉탁이 필요하면 며칠? 15일, 불필요하면 7일. 그 사유도 정확하게 숙지해 놓아야 되고요. 그러면 그 밑에다가 한번 써봐요. 자, 메모란에 가서 한번 이렇게 해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메모란에 가서 참고 표시를 해놓고 두 가지 예를 들어 놔봐요. 자, 이렇게 그려서 우리 한번 응용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 이제 올해 세 번째 도전인데, 세 번째 도전 실패. 올해 이제 네 번째 도전하는 겁니다. 올해는 나오겠죠. 올해는 나오겠죠. 자, 이렇게 딱 정리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자기가 응용력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 해보면 알아요. 자, 책을 읽을 때 잘 그어야 돼요. 여기 무슨 이동이죠? 토지 이동. 그럼 둘 다 60일이네요. 여기는 무슨 시기라고 그랬죠? 통지 시기. 그럼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에서 뭐 된다? 제외. 그러면 요거는 며칠?
7일. 요거는 15일. 오케이, 말이 그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신규 등록은 그러면 통지 시기가 며칠이냐? 7일. 등록 전화는 며칠이다? 15일. 그러니까 7일하고 15일을 이제 잡았으니까 요 사유는 아까 했던 것이 뭐예요? 지적공부 등록일로부터 며칠? 7일. 요거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뭐예요? 15일이 되죠. 그러니까 요 지문들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신규 등록은 등기 척탁에서 제외되니까 며칠? 7일. 요거는 등록 전화는 등기 척탁해야죠. 며칠이다? 15일.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딱 정리해서, 그러니까 항상 문제 읽을 때 봐봐요. 무슨 시기? 토지 이동 시기인지 통지 시기인지 정확하게 구분해 두시고, 또 하나는 요 앞에 사유도 정확하게 자기가 캐치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단히 준비해 놔야 돼요. 올해 4번째 도전이야. 4번째 도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3번으로 다시 올라가죠. 통지받은 자의 주소 거소를 거기에다 세변하여 없는 경우죠. 알 수 없는 경우. 자, 국토교통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간시문 해당 시, 군, 구간, 여기 가로 안에 두 번째는 요걸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시, 군, 구. 자, 시, 군, 구의 공보 또는이에요, 미시에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뭐 해야 된다? 공고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요거와 관련돼서 좀 비교를 한번 해둡시다. 요거는 통지 기간과 관련돼서, 통지 시기와 관련돼서죠. 그러면 첫 칸에 뭐가 들어가요? 없는. 그 다음 두 번째, 시군구 또는이야 미시야.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된다. 근데 요걸 하고 비교할 게 하나가 있어요, 이제. 자, 거기에다 3-라고 한번 써봐요. 3-. 자, 전주에 우리가 배운 거네요. 자, 이미 한번 배웠죠. 지적공부 복구에서 한번 배웠습니다. 항상 요거하고 이제 비교를 해놔야 돼요. 비교를 해놔야 돼요. 요 두 개하고. 요거는 통지와 관련돼서 이제 3번이고, 여기 앞에 뭐라고 써놨어요? 읽어봐요. 지적공부의 복구.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거. 요거랑 두 개를 비교를 해놔라고 딴데. 그러면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그렇죠. 복구전. 아, 공부 진짜 열심히 하네요. 복구전. 여기는 시도예요? 시군구예요? 시군구. 그렇죠. 요거는 공부의 게시판이에요. 게시판. 여기는 미시라는 거. 여기는 며칠 이상? 15일 이상. 그렇죠. 그러니까 통지 시기는 게시기간이 공고기간에 제한이 없어. 여기는 복구는 게시기간이 있어요. 며칠? 15일이라는 거. 그러니까 요 3번하고 그러니까 맨날 따로따로 공부하니까 응용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우리 통지 3번하고 지적공부의 복구와 비교를 딱 해놓으시라고요. 그러면 요 15일은 그러면 통지 시기, 통지 기간이 아니죠. 무슨 신청 기간일까요? 이의신청이야. 그러면 여기에다 써놔요. 이거는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이의신청. 그러면 여기도 이제 우리가 잡았던 게시기간, 네, 그렇죠. 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너무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딱 정리를 해 주시라는 거 부탁해요. 부탁해. 그러면 봐봐요. 여기 봐봐요. 이 게시판을 공부로 건치면 틀리는 거야. 여기는 미시야 또는이야. 근데 우리 통지는 뭐예요? 미시야 또는이야. 또는 15일 이상 공고한다. 어때? X야. 공고기간에 제한이 없어요. 여기는 며칠이다? 15일. 아주 좋아요. 요거하고 항상 두 개를 비교를 해놓고 있어야 돼. 그래서 부탁하고요. 오늘 그러면 올해 키15와 관련돼서는 올해 2.5점짜리가 여기에서 탄생할 가능성이 유력해. 준비를 좀 해두시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봐봐요. 신규 등록 전환 통지 시기 며칠? 60일. 통지 시기는 며칠? 7일, 15일.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서 마무리 정리 정도를 확실히 해 놓으시라는 거 부탁해요.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 키 몇 번이 있죠? 16. 지적 측량의 대상. 별표 5개 넣으세요. 지적 측량의 대상은 이제 매년 출제가 돼요.
자, 지적청량이 대상과 관련돼서 거기에다가 가로 열고 15개, 13개라고 써요. 13개. 지적청량의 대상은 13개예요. 자, 그러면 봐봐요. 여기 오면 꼭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생태. 생태가 들어가면. 생태탕. 대구가 들어가면. 대구탕. 낙지가 들어가면. 연포탕. 낙지탕 그러면 안 돼요. 하나만 조심하면 돼. 하나만. 그러면 우리가 계속 읽으면 돼. 그러면 이제 가로 1번 가서 이제 복구 동그라미. 내용 가서 복구 동그라미 쳐요. 가로 1번에 복구. 그러니까 복구 정량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거기 신규 등록 절차 나와요. 그러니까 신규 등록 정량이 되는 거야. 등록 전환이 들어가니까 무슨 전환? 등록 전환 정량. 분할이 들어가면 분할 정량이 돼. 말소가 들어가면 말소 정량. 그러니까 가로 6번은 따로 별표 하나 해놔요. 자, 그러면 지적 확정이죠. 확정에다 행강 편차나요. 그럼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도시개발사업.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야. 자, 도시개발사업 그럼 무슨 청량이다? 지적 확정 청량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는 이렇게 자꾸 복구해놔봐요. 복구가 들어갔다, 복구 청량. 신규 등록이 들어갔다, 신규 등록 청량. 도시개발사업이 들어갔다, 지적 확정 청량. 자꾸 그렇게 해요. 그러면 7번은 그러면 축척 변경이 들어갔으니까 축척 변경 청량. 기준이 들어갔다, 기준 청량이 돼. 기초 청량이 되죠, 기준. 등록상 정정이 들어갔다, 정정 청량. 검사가 들어갔다, 검사 청량. 그러면 거기 이치 현황에서 현황을 동그라미 쳐놔봐요. 현황. 그러면 현황이 들어갔으니까 거기 가로 12번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지적 현황 청량이 들어가. 직접 써봐요. 지적 현황 청량이라고. 자, 그러면 거기 지적 재조사가 들어가서 그러니까 지적 재조사 청량이고 거기 안에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써요. 자, 가로 안에. 특별법. 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자, 요거는 이제 모의고사를 이렇게 출제된다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뭘로 장난칠까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른. 이러면 안 돼요. 지적재조사는 뭐 읽어봐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4월달 모의고사에 이렇게 장난을 많이 쳐놨네요. 지적재조사 정량이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업을 벌리게 한 청량 이러면 틀린다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몇 개예요? 몇 개예요? 13개죠. 또 세고 있어요. 세고 있다라는 거예요. 번호 부르면 되잖아. 번호 부르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죠. 그러면 가로 6번에 뭐가 들어갈까요? 도시개발사. 도시개발사. 그러면 11번은 뭐가 들어갈까요? 11번 안 했네요. 자, 11번은 보건이 들어갔네. 보건. 그러니까 11번은 경계보건청량. 경계보건청량. 자, 그러면 12번은 뭐가 들어갈까요? 지적현황청량. 그러면 13번은 뭐가 들어갈까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가볼까요? 자, 복구가 들어갔어. 복구 청량. 신규 등록이 들어갔어. 신규 등록 청량. 합병이 들어갔어. 없죠. 합병은 그렇게 출제되는 거야. 다시 한번 해볼까요? 등록 전환이 들어갔어. 등록 전환 청량. 자, 도시개발 사업이 들어가서 지적 확정 청량. 지목 변경이 들어가서 없죠. 지목 변경은 지적 청량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등록상 정정이 들어가서 등록상 정정 청량. 말소가 들어가서 말소 청량. 연속 지적도가 들어가서 없죠. 그게 이제 26개 때 2.5점짜리네요. 자, 그럼 다시 한 번만 더 해봅시다. 경계보건이 들어가서 경계보건 청량. 자, 지적 이성 기준점이 들어가서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적 기준점이 이성 기준점이 아니라 지적 기준점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거기 이제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우측에 가서 자, 우측에 가서 이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출제 형태를 한번 적어봐요. 자, 첫 번째 유형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써요. 자, 그동안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게 이렇게 출제됐어요. 다음 중 지적정량이 대상이 아닌 것 이렇게 출제됐다고. 그러면 지적정량이 대상은 몇 개다? 13개가 되죠. 이렇게 출제된 게 제일 많고요. 자, 두 번째 적어놔요. 두 번째. 자, 검사 측량에서 제외되는 경우. 이게 올해 출제 예상 문제예요. 자, 그럼 써요. 뭘까요, 정답은? 자, 이렇게 써놔요. 지적 현황 측량. 자, 경계 보관 측량. 자, 그러면 검사 측량에서 제외되는 거. 그러면 지적 현황 측량과 경계 보관 측량. 그래서 이렇게 출제된다고. 그래서 읽어봐요. 현, 경. 그래서 현경이는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 그래서 통과. 그래서 이렇게 하나 적어놓고. 그러니까 자기가 외워놓고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맨날 틀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적어놓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지적 중량 수행자의 의뢰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 업무 범위에서 제외되는 거, 뭐가 있을까요? 두 개가 있어요. 뭐요? 지난번에 했죠. 지적 재조사 측량과 무슨 측량? 또 여기까지는 잘 나왔네요. 무슨 측량이? 검사 측량. 검사 측량입니다. 자, 그럼 자기가 문제를 풀 때, 지적 중량 수행자의 의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두 개. 지적 재조사 측량과 검사 측량. 이렇게 해서. 자, 이제 네 번째 형태예요. 영어만 뭐해? 써먹지도 못하는 것. 문제 형태가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 유형을 우리가 봐야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뭐라고 써놨어요? 지적 측량의 구분은 그러면 두 개로 나눠지죠. 자,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으로 구분이 되죠. 구분이 돼요. 자, 세기죠, 세기. 21세기. 그래서 두 개로 구분이 돼. 그러면 기초 측량 하나, 그래서 세부 측량 12개. 합치니까 몇 개다? 13개가 돼. 그러니까 지적 기준점 측량을 뭐라 그래? 기초 측량이야. 나머지는 전부 세부 측량이 됩니다. 그러면 지적 측량의 구분은 두 가지가 있다.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으로 구분되며, 기초 측량은 하나, 세부 측량은 몇 개? 12개. 합치니까 몇 개? 13개. 딱 정리가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한 6개 형태로 출제되고 있으니까 7개 형태로. 자, 지적 측량의 방법이 있어요. 지적 측량의 방법은, 자, 평판 측량이 있어요. 자, 경위의 측량이 있고요. 경위의 측량. 뭐가 있을까요? 뭐라고 써놨죠? 전자평판 측량. 또 뭐가 있을까요? 사진 측량. 이성 측량. 자, 강파기 측량. 자기가 써봐야 돼요. 자, 이성 측량의 지적 측량의 방법은 평판 측량, 경위의 측량, 전자평판, 사진, 이성, 전파기, 강파기 측량. 한번 써봐요. 이건 도구 이름이에요. 평판, 경위의 측량, 전자평판, 사진, 이성, 전파기, 강파기 측량.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최근에 도입된 건 뭘까요? 그렇죠. 전자평판이야. 이성 측량이 아니에요. 이거 가장 최근이라고 써요. 거기.
자, 이제 2개 정도 남았어요. 자, 여백 안배하고. 자, 이렇게 가끔가다 지엽적인 게 나올 수 있어요. 발자취를 쫓는 정량. 한번 찍어봐요. 뭘까요? 발자취를 쫓는 정량. 아까 13개 중에. 뭘 것 같아요? 써요. 경계, 보건, 정량이요. 있던 경계를 찾아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발자취를 쫓는 정량 그러면 경계, 보건, 정량이 됩니다. 자, 7번째예요. 자, 마무리예요. 자, 이거는 개념을 조심해야 돼. 개념. 자, 도시개발 사업에서 새로이 등록하기 위한 정량 뭘까요? 지적, 확정, 정량. 오케이. 자, 이제 요거 새로이 때문에 섞는 거예요. 요걸 해야 돼. 도시개발. 그래서 이거 개념 나올 때 다 당해요. 그러니까 도시개발을 들어가면 무슨 정량이 되죠? 지적, 확정, 정량. 확정, 정량. 하나 더 하죠, 이왕이면. 아마 이제 마무리를 진짜 오늘 다 전화보자고. 자, 그만 봐요. 자, 경계점 좌표 등록을 반드시 비치하는 것은 뭘까요? 자, 지축, 그죠? 지축. 지가 뭐예요? 지적 확정 정량과 축적 변경 정량. 자, 지가 아까 지적 확정 정량입니다. 전주에 우리가 했잖아요. 경계점 좌표 등록을 반드시 비치하는 것. 그래서 뭐예요? 지적 확정 정량과 축적 변경 정량. 읽어봐요. 지축, 그죠? 자, 오늘 목표는 여기까지예요. 오늘 목표가 여기까지인데 오늘 요거 못 외우면 오늘 집에 못 가요. 자, 이렇게 적어놓고. 자, 그러면 요 중에 올해 한 문제가 걸릴 거야. 2.5점짜리가 나올 거예요. 2.5점짜리가. 근데 지적 정량의 대상을 13개를 외우라고 그러니까 그냥 외워놓기만 하지 써먹지를 못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요 중에 자, 재수 적으면 5점. 일단 기본적으로 2.5가 나올 가능성이 유력하고요. 그럼 선생님은 어디에 찍겠습니까? 저는 요걸 찍고 있어요. 요거. 요게 나올 차례예요. 자, 지난번에는 요걸 바꿔놨거든. 그러면 바꿔놔서 요게 출제가 되고요. 올해는 요거 아니면 요거야. 2개.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래도 혹시 지엽적인 게 한두 문제가 나오니까 한번 오늘 봐봐요. 자, 지적 정량이 대상이 아닌 것. 그러면 지적 정량은 몇 개다? 13개 아닌 것고 제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적어놓고 오늘 외워야 집에 갑니다. 자, 많은 거 뻔히 하는데 강사다운 강사는 뭐 외울 때까지 하는 거죠. 자, 그럼 봐봐. 이제 지워볼게요. 자, 지난번에는 번호를 붙여놨더니 번호를 외워요. 번호를 외워. 아, 번호 외워야 그걸 외우는데 뭐 효과가 있어요? 자, 단답식이라고 좀 잡아야지.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경계점 좌표 등록을 반드시 비치하는 것. 뭐야? 지축, 지적 확정 정량과 축적 변경 정량. 늘 지문으로 유입되고 요거는. 자, 도시개발 사업에서 새로이 등록에 의한 정량. 무슨 정량? 지적 확정 정량. 자, 발자취를 쫓는 정량. 경계, 보건 정량. 지적 정량의 방법은 그냥 요거는 외울 필요 없이 그냥 눈팅만 그냥 해놓고 가장 최근에 도입된 거. 무슨 정량? 전자평판. 자, 지적 정량의 구분은 크게 기초 정량과 세부 정량. 기초 정량 몇 개? 1개. 세부 정량 12개. 기초 정량이 뭔데?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정량. 그게 무슨 정량이다? 기초 정량이다. 다음 중 세부 정량이 아닌 걸 골라라. 그러면 기초 정량을 고르라는 거야. 그게 바로 뭐예요? 지적 기준점 정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적 정량 수행자의 업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 지적 제조사 정량과 검사 정량.
자, 검사청약에서 제외되는 거 뭐야? 향경. 향경이는 이뻐, 안 이뻐? 이뻐. 이뻐면 통과입니다. 자, 재적 정량이 대상이 몇 개? 13개. 올해는 너무 잘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 생각 중이에요. 자, 다음 주에는 계산 문제를 나오기 때문에 계산 문제가 하나 나올 가능성이 커. 그래서 계산은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프린터는 계속 가져오셔야 돼요. 그러면 다음 주에 들어올 때 이제 등기 파트가 들어갈 거예요. 등기 파트하고 이제 지적 몇 개만 한 시간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정리가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체력이 딸린 분이 2분이 계셔서 오늘은 일찍 끝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체력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제 여름입니다. 여름 푹푹 썰어져요. 푹푹 썰어져요. 자, 건강을 상실하는 사람은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봐서.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 천천히 해요. 지금 뭐 급하다 점수 안 나온다고 급하게 하다가 오히려 점수가 더 안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씩 캐치해 간다고 생각해 두시고 오늘 고생 많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